네, 안녕하세요. 투자 이패스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PB센터 이창원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 시장이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요, 지금. 네, 제가 지금 3주 만에 출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실 시장에 많은 일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공매도 네. 금지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매크로 변수도 많이 호전된 분위기고 시장은 완만하게 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멘트 좀 해주실래요? 시장이 어쨌거나 8월부터 계속해서 밀리다가 11월 들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때 5%인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맞죠? 네, 4%, 5% 가깝게 올랐었죠.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가고 이후로 이제 조금씩 시장에 산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국제 유가도 일정 부분 하락 추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 CP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 덕분에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을 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그리 좋지 않았었는데 딱 방송하기 직전부터 그 매수세가 딱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편으로 오늘 장 마감까지 시장의 움직임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2차 전지가 에코프로머티 이것 때문에 좀 크게 오르긴 올랐는데 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도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이어지게 되면은 연말까지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4분기 코스피, 코스닥 괜찮았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번의 샘플 중에 14번이 올라갔고요. 8번 떨어졌는데 이 전체의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대략 3.5였고요. 코스피가 3.5였고요. 코스닥은 2.5%. 더 넓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81년부터 무려 42번, 6% 정도 올라갑니다. 전통적으로 4분기는 분명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그 3분기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시장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이제 섹터 위주로 잘 공략을 한다면 저는 연말까지 꽤나 많이 따뜻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지수가 급격하게 빠른 상승 전환보다는 지금 종목별, 특히나 이제 섹터별로의 선택이 참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섹터별 수익률, 내가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한 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적인 부분도 많이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성장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과대 낙폭 섹터들도 조금씩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주도 섹터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과대 낙폭 섹터가 오히려 더 세게 반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는 신고가 결국엔 더 잘 간다. 과대 낙폭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고객에게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당연히 종목들이 많이 빠지겠지만 갈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 친구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마불사 가는 친구에게 배팅하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가는 섹터가 어딘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자율주행 섹터를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섹터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채택 자체가 완성차 업계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완성차 업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현대차는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도입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에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대한 기능 의무화 내년도 중반부터 의무화가 도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아주 확산됨에 따라서 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의 기능이 또 큰 영향을 또 미칠 거라고도 또 리포트에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뭐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저게 좀 클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고령화에 따른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 확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인 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안전 보조 장치를 인해서 사고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에서도 오토파일럿을 운행시켰을 때 사고율이 급감했다라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하지만 자율주행 섹터는 시대적인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이 빠르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다 전기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차에는 할 수 있는 영역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기차에 대한 확대,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고성능 프로세서가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도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이 뭐 기대치만큼은 따라오지 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도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개화기에 들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우리가 많은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종목들에서도 지금부터 하나씩 종목을 모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대장주는 단연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종목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는 어렵지만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이제 이 자료는 지금 타사 리포트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리포트가 이제 스토리가 잘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좀 빌려서 발췌를 해보면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기반 전환의 가장 핵심 계열사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 현대오토에버 역시도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 뭐 향후 2026년, 27년에는 매출 규모를 5조까지 확대하겠다. 지금은 한 3조 정도 규모, 2, 3조 정도 규모인데 5조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도 자신감을 또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기존의 이제 계열사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IT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매출 구성이고요. 그 외에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기반된 매출액이 있는데 앞으로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말씀드린 SDV 기반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또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하면 또 같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엔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가에 대한 동력이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보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같이 연계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검사 장비 쪽 자율주행 관련된 센서 검사 장비 프론티어라는 종목도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꽤 좋고요. 넥스트 칩 카메라 영상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차량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입니다. 넥스트 칩 역시도 관련된 섹터 내에서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업체죠. MC넥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상장한 종목인데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레이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들에 대한 부품사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같은 섹터군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율주행 섹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신규
신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많이 싫어합니다. 네. 힘들어요. 네. 자율주행이 빠르게 상용화된다면 이제 과장님이라든지 운전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으실 거예요. 전 사실은 운전하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능 저희 차에 있는데 안 쓰거든요. 아, 차 좋네요. 레벨 2 정도 되겠죠. 네. 레벨 2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저도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지금 인식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뭐 레벨 3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많이 네.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럼 우리 과장님은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저는 잘 갈 것 같은 섹터는 참 많이 있는데요. 네. 한 1년 되었습니다. 조용히 계속 잘 가는 네. 거. 이 미용 관련 의료기기. 미용 관련 의료기기. 네. 저도 그쵸, 이렇게 좋죠. 잘 갈 줄은 몰랐거든요. 전 잘 갈 줄 알고 있었어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요가 넓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용 의료기기를 그 소비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네. 정말 10대에서부터 한 60대, 70대까지 네, 확대되고 있는 계속해서 시장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리고 여성부터 남성까지 남녀노소는 불문하고 미에 대한 욕구. 네. 차장님은 안 하셔도 되니까. 저는 그죠? 그런 거 안 해도 뭐.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뭐 비올이라든지 네.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지난해에도 주가가 연말부터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1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 주가도 네. 계속해서 올라감과 동시에 중요한 것,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그럼요. 오히려 더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타사 자료에 따르면은 네.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비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네. 크진 않았고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그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현재 기준으로 전 고점 수준 결국 신고가 시간 두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기존에 50%까지 나오는 것도 와 대단하다, 와 뭐 살아있네 그랬는데 지금 60%까지 이제 나옵니다. 쉽게 네. 설명하면은 매출액이 늘거나 그 비용이 줄거나 그건데 이 두 가지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이 아직까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0% 떨어질 때까지는 기업이 계속해서 잘 달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나 이런 기업들을 지금 시점에서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기준 매출액이 482억 원, 영업이익 24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과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 신고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요. 비올도 실적이 영업이익 63억 원 수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늘긴 늘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이익률. 그러면 결국 시장의 상승이 지금처럼 나오는 가운데 기존 주가의 흐름이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이런 기업들의 흐름은 네. 당연히 더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한 쪽 섹터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미용 의료기기 쪽에 사실 저는 그쪽으로 많이 소비를 해보진 않았는데 관심은 좀 사실 있습니다. 근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일단은 크게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보면 디바이스와 소모품으로 네. 나뉘잖아요. 근데 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유행에 상당히 민감해요. 특히나 이런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여성분들은 유행에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디바이스를 원해요. 네. 소비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업체들도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실 이렇게 보상 판매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 버전을 새 버전으로 네. 바꿔주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소모품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이 높은 부분은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만큼 산업 구조가 지금 꽤나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장성 다 좋고 저는 살짝 좀 눌림목을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지진 않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들어가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조금 눌림목을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상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는 사실 네.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섹터와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네. 오고 또 다음번에 같이 할 때는 지금보다 지수가 훨씬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제가 올랐으면 열심히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 같이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